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리 함께 들어보죠. 아 진짜 너 중학생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집권 여당의 잘한다. 여당의 고모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주는 거. 집권 여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새끼들이 뭔 말이 많아. 이거 뇌물 받아 본 다음에 자살하고 끝이야. 뇌물 받았다는 증거가. 그러니까 왜 죽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한 짓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너한테. 네,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죠.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비서죠. 지금 이 큰 목소리가. 그런 상황이죠. 나경원 비서가 뭐 중학생에게 막말을 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인터넷 언론인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이 소리인데요.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거 뭔가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글들이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비서하고 나경원 의원 뭐 사과하고 그랬더라고요. 이 박모 씨 비서가 이제 박모 씨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뭐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사과문을 또 올리기도 했고요. 나경원 의원도 역시 페이스북에 사과를 하면서 이 박모 씨는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중학생하고 이런 통화를 하게끔 된 겁니까? 그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예. 이 중학생 모군이 이제 페이스북에 그간의 이제 경위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쯤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뭐 불법 주차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박모 씨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더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중학생 모군이 나경원 의원도 불법 주차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 욕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쓴 게 발단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페이스북에서 계속 논쟁을 하다가 뭐 결국 이런저런 이씨름을 거쳐서 통화까지 하게 됐는데 뭐 이렇게 폭언을 하더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어린 중학생한테 소리를 지르는 것 자체도 문제긴 한데 그 내용이 더 문제가 돼서 지금 일파만파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들으셨다시피 뭐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하고 이거 감추기 위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들도 이제 막 한 건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폭언, 막말 이런 건 이제 해프닝성인 것이기는 하지만 방금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거나 사실과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인데 이게 뭔가 일종의 구전 논리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도 지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뭐 비슷한 얘기 한 일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서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올해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막 속도가 붙고 하니까 그런 주장 또 다시 꺼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해석을 해보면 보수 야당이 자신들의 어떤 부정부패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도 똑같이 더럽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원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선거 끝나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정당 지지도나 이런 걸로 봐서는 효과는 없는 걸로 그렇죠. 보입니다. 다음 뉴스는요. 일단 이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시민 여러분, 목동의 75m 굴뚝 위에는 200일이 다 되도록 농성 중인 2명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408일의 고공농성 끝에 파인텍으로 출근했지만 그곳은 기본생활조차 할 수 없는 먹튀수소를 밟기 위한 임시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네, 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위에 올라가 있는 파인텍 노동자죠. 저희랑 그렇습니다. 인터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파인텍 소속 노동자들이 굴뚝농성 20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오체 투지 행진을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하는 그런 소리들인데요. 오늘로 이제 뭐 박준호, 홍기탁 이제 두 명의 조합원이 이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올라간 지가 정확하게는 192일째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파인텍 공장의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고용 승계와 단체 협약 이행, 이 노조와의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예. 이 사람들은 뭐 과거 공장 가동 중단과 정리해고 문제 때문에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408일간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죠. 다 합치면 오늘로 이제 그렇게 고공농성에 들어간 이 일수가 600일이 된 셈입니다. 아이고. 오체 토지 어디서 출발해서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제 스타플렉스 본사 바로 이 CBS 이 아래인데 예.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청와대까지 약 이제 19.1km를 이제 25일까지 이동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이고요. 청와대를 향해 간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오체 투지라는 게 무릎을 꿇고 팔을 땅에 댄 다음에 머리가 땅에 이제 절을 하는 이 동작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동작 자체도 상당히 힘든 것인데 오늘 또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요. 시작부터 상당히 고된 일정이 되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목표 지점으로 한 이유는요?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굴뚝이 이제 서울에너지공사인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각 50만 원씩 두 사람에 대해서 퇴거 강제금이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좀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이런 어려움들이 좀 해소가 되는데 예. 특히 지금 회사가 신의성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정부가 나설 필요도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조합원들의 불만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청와대에 호소하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에 이제 정부가 쉽게 어떤 그 조치를 취하거나 또 행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좀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다음 뉴스는요. 이 드루킹 사건, 오늘은 드루킹과 검찰의 이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작은 지난 18일 드루킹 김모 씨가 조선일보에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편지를 보낸 것으로부터 그랬죠.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검찰은 곧바로 오히려 김모 씨가 이 폭탄 선물을 줄 테니까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라면서 수사 축소를 먼저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예.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당시에 이제 그 조사하는 상황의 영상 녹화와 녹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드루킹 김모 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 주장을 또 반박을 하면서 녹음 파일 그렇게 떳떳하면 공개해라라면서 반격을 했다는 게 오늘 언론까지 이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 다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검찰은 이 면담 녹취 파일을 공개해도 좋다는 이 김모 씨의 공식 요구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파일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드루킹 김모 씨 측이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것 말고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 이런 주장을 또 내놓고 있어서 또 이제 이게 쟁점입니다. 이외에도 이 김모 씨는 검찰이 다른 피고인인 필명 서유기를 조사하면서 김경수 의원 관련 진술은 다 빼라라고 했다는 등의 어떤 축소 수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런 모든 주장들을 일축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제 밤에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무회의에 이 특검법은 상정이 안 됐다면서요? 그게 이제 또 논란인데요. 어젯밤 정부가 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 배정안만 의결을 하고 특검법을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자 유치한 술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특검법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라면서 추경은 예산 집행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설명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안이 일단 만들어지면 법제처가 무슨 의견 표명하는 그렇죠. 절차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국무회의 의결을 하는 것인데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성급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뉴스는요?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이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들에 따르면 MBC는 2016년과 2017년에 신입 아나운서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선발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수차례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2016년, 17년이면 MBC 노조가 파업하고 있었던 그때 뽑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2012년 파업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제 아나운서를 새로 뽑은 그런 상황인 것이기도 한데요. 예. 이런 일들이 결국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MBC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드라마 예능 PD 13명과 아나운서 1명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MBC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의 배경에는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치적 문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사장이 바뀌기 전에 이제 고용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MBC의 이전 경영진이 이 2012년 파업에 참가한 아나운서들이라든지 노조 활동을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이제 대체 인력을 투입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배제됐던 아나운서들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런 맥락 때문에 오늘 시위를 하고 있는 이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우리는 안광한 김장겸 전 사장으로부터 일자리를 미끼로 사기당한 피해자이지 어떤 적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아나운서 블랙리스트를 과거에 작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과는 다르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네요. 풀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게 MBC 내에서는 당분간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시용 기자라고 불리는 이전 경영진 때 입사한 이제 경력직 기자들에 대한 뭐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도 그 기간을 정해서 계약직으로 했나요? 그건 아닌가요?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다수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그 과거에 이제 경영진에 의해서 이제 고용됐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게 계속 어떤 언론인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거나 뭐 노동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